여기 와줘서 고마워.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줘. 아내는 한 번에 한 명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니? 비슷한 줄거리의 오늘의 이야기는 추운 날씨의 시카고 공터에서 즐겨보세요. 황량한 11월의 날, 내 시선은 주변 풍경을 휩쓸었다. 그을음으로 뒤덮인 나무벽의 잔해와 흩어진 깨진 유리 파편과 잔혹한 바람이 줄거리 전체에 흩뿌려진 이 장면은 내 삶에 대한 비유처럼 보인다. 외로움으로 가득 찬 텅 빈 껍질, 그리고 거기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내 관심은 몇 주 전 자선 모금 행사에서 만났던 제시커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이 행사에 초대받은 사촌 세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업기획 그 행사는 지루했지만 갑자기 제시카는 그녀의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고 나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회의는 공유된 관심사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금세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나의 수줍음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의 로맨스가 사라질 때까지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시커는 열정이 단지 남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기계 황소를 길들여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차를 나에게 태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친밀감이 빈번하고 쉬워졌고 우리 관계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몇 달 만에 깊어졌습니다. 만난 지 1년 후 우리는 결혼했고 나무가 있는 좋은 동네에 있는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조경도 개를 키웠고 생활도 아주 좋았습니다. 결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제가 원치 않았던 외로움의 끝과 잘 맞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정서적 지원을 인정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이 있다는 의미 있는 섹스에 대한 신체적 만족, 그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였고 물론 몇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직장에서 조금 바빴기 때문에 제시커는 제가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 약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발견한 몇 가지 다른 습관들, 자연스럽게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그녀의 가족과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의 가족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일반적으로 예에 바르고 특별히 불쾌한 성격 특성은 없었지만 나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외향적이고 친근한 커플이었고 그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강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어느 정도 압력을 가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특히 나를 짜증나게 할 만큼 오랫동안 서로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여동생 민디와 그녀의 남편이 조금 어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디가 제시카처럼 옷을 입고 제시카처럼 말하고 제시카가 주변에 있을 때 그녀와 몇 분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짧고 약간 더 둥근 버전의 제시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상 샴쌍둥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친구와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하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우리와 15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질투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민디와 함께 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디의 남편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도 않았고 브루스라는 이름의 키가 크고 금발에 잘생기고 친근하고 태평한 사람이었는데 내 생각에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그가 가족의 가구점을 인수했습니다. 졸리에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때로는 유일한 대화 주제였으며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인 것처럼 매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빌 게이츠처럼 매장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가구업계의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즈니스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의 일부가 브루스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를 원했고 제시커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브루스의 말을 들으면서 멍하니 고개를 끄덕인 것보다 제시커가 처음으로 민디와 브루스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양초와 음악으로 멋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침대에서 좋은 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초보 남편으로서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건초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이 지나자 그녀에게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수입을 얻게 되었고 그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느꼈고 실질적인 비참한 분위기로 그녀가 민디와 브루스가 그럭저럭 지내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인정했고 브루스 에드가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도움 없이는 재고 목록을 완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빨리 깨달았고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리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녀는 계획된 프레젠테이션을 혼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입술을 씹다가 내 눈을 멍청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5만이나 6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나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내 돈의 대부분은 묶여 있었습니다. 템리 트러스트와 그 금액은 우리의 준비된 현금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신탁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의 주요 사업인 버니 블랙먼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탁을 처리한 변호사는 내가 요청한 대로 할 것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나에게 소란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하지 않았고 신탁에서 돈을 보호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업이 매우 진지했기 때문에 결혼 전체에서 내가 제시카의 진지한 요청을 무시하려고 노력한 것은 이번이 유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리브는 돈이 너무 많아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디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고 돈은 바로 돌려준다고 돈은 잘 번다. 그게 걱정된다면 난 확신해.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내가 상당한 돈을 쏟아부을 거라고 확신했어. 화장실은 브루스에게 보내면 되는데 제시카가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시카에게 6만 수표를 써서 돈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저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감정적으로 설정되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관계가 악화되지 않으므로 내 이해로는 제시카의 여동생에게 6만 달러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능한 처남은 돈이 있어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할 만큼 좋은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좋은 사람. 저는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고 브루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서너 개월 후에 6만 달러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집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엉뚱한 곳에 무심코 놓는 버릇이 있어서 평소에 다니던 곳을 다 확인하고 집 전체를 샅샅이 뒤질 뻔했다. 객실에 들어와서 테이블도 둘러보고 일어설 때는 침대 밑도 살펴봤다. 적어도 제시카의 집 기준으로 볼 때 그 집은 비정상적으로 울퉁불퉁했고 내가 조금 검색해본 것보다 확실히 더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가 그 안에 누워 있었고 시트와 커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서둘러 끌어당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대로 만드는 게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날 저녁 우연히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혹시 손님용 침대에서 누가 자고 있었나요? 최근에 거기 갔는데 꽤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제시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대답은 얼굴이 붉어지고 초조해 보였어요. 어머 아까 거기에서 낮잠을 잤어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느라 너무 지쳐서 그냥 침대에 뛰어들었고 결혼 당시 아무것도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제시카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설명이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내년에 내가 놓친 유일한 단서는 아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면 내 엉덩이는 제시카가 미덕의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평소 조용하게 일하던 작은 독립서점 대리로 일하던 그녀가 갑자기 매주 화요일 대여섯 시간씩 논스톱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는 복음. 너무 중요한 회의여서 이때 연락을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몸에 생긴 작은 멍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은밀한 장소에 있었다거나 빨래에 속옷을 입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 받아들였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제시카가 새 가게에서 쇼핑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오렌지 주스를 포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그녀가 살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고급 식료품점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불평하고 그녀에게 가게를 바꾸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새 가게를 고집했습니다. 그녀가 화요일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좋고 훨씬 더 편리했습니다. 그녀의 식료품 쇼핑 선택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특별히 강력한 지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침내 멈추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정보였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받은 지 18개월이 채 안 되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에피로 이어졌습니다. 제시커는 브루스와 민디에게 그때까지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원래 6만의 일부도 돌려주지 않았고 저는 추가로 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시카가 힌트를 얻고 묻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시카의 제안을 무시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민디와 브루스가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노골적으로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침내 브루스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그의 매장을 둘러보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제시커가 물러서기를 바랐습니다. 나쁜 투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브루스를 그의 매장에서 만났고 그는 전형적인 억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저를 매장 주변으로 안내했습니다. 평면도를 보여주면서 저를 직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과 성실함으로 재고를 개선하고 몇 가지 업그레이드만 하면 매장이 빠르게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브루스와 나는 그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30분 동안 나는 가능한 한 외교적으로 내 의심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 사업에 꽤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비용과 가격을 최적화하고 절감할 수 없다면 고객의 관심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나는 그에게 사업을 매각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매우 부드럽게 제안했지만 그는 이것에 매우 기분이 상했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얼굴 성형만 하면 된다고 확신한다고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돈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절할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줄 만큼 개인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돈은 신탁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아가서 버니에게 말을 걸어 그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은 갈등을 피하고 최소한 대출금을 전달하기 전에 그에게 돈을 얻기 위해 합법적인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이고 본질적으로 버니가 그를 비겁하게 거절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고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잃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버니는 제가 요청한 거의 모든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항상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그가 신뢰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그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전 버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 역할을 즐겼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브루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번쩍이며 자신이 공로를 얻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세게 흔들고 다시 내 등을 두드려서 죄책감을 더욱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주차장에서 나와 브루스를 만날 생각을 하며 내가 방금 그의 가게에서 저지른 비겁함과 경계선적 부정직함을 정신적으로 용서하려고 고속도로를 운전해 갔다. 처음에는 이상한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막연하고 불안한 생각으로 발전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큰 살바도르 간판이 있는 대부분의 큰 체인점보다 작은 식료품점이라는 것이 너무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비슷한 것은 어디서든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름이 울렸으며 나는 왜 몇 분 동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깨달았는지 즉시 이해할 수 없었다. 살바도르는 그 가게 이름이었다. 제시카가 그 가게에서 쇼핑을 시작한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가 없고 가기가 훨씬 쉬웠지만 이 가게는 그녀의 직장 근처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나 다른 곳은 그녀가 주중에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 가게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가구점에서 한 일을 제외하면 화요일에 하는 일은 편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불안한 파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턴하여 셀버도어즈를 지나 차를 몰고 브루스의 가구점으로 돌아가서 그의 주차장에 앉았습니다.
몇 분 동안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곳이 시카고에 있는 유일한 살바도르 매장인지 확인한 다음 그녀가 그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유에 대해 15에서 20분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시카가 시카고에 다른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직장에서 민디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피트니스 클럽이나 그 지역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했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재빠르게 가구점 정문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유리에 적힌 시계를 보니 그 가게는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8시까지 영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오가 되자 문을 닫았는데 몇 분 전에 생긴 암이식이 계속 커져 문을 쾅 닫고 가게에 들어와 첫 번째 직원을 향해 가는데 커피를 적고 있는 다소 어색한 중년 아저씨를 봤다. 미안하지만 나 지금 쉬는 중인데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는 표정 시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브루스 맥코이와 급히 얘기해야 해요. 그 사람과 몇 가지 중요한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기대하며 쳐다보며 말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저으며 한 모금 마시다가 내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제품을 홍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해졌고 나는 깜짝 놀란 침묵 속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더 다급한 어조로 심각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전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지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결국 그의 얼굴에 인식의 표정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아까 브루스와 함께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렇죠. 네, 어서 들어가세요. 브루스는 지금 공급업체와 만나고 있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휴게실에 그 사람이 너무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최대 30분 정도는 저를 천천히 방으로 데려가시고 TV 리모컨에 커피 한 잔을 놔두고 가셨어요. 내가 브루스와 정면으로 맞서고 그와 제시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몇 가지 허세를 부리는 계획을 급히 세웠는데 만약 그가 즉시 자백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민디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위협할 것입니다. 가족은 브루스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는 즉시 헤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농담을 하거나 연설을 재생하면서 방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고 암시하거나 다가오는 대결을 생각하며 제시카가 고백했다고 어떻게 말할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나는 멍하니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전에 잡지를 좀 뒤지고 TV 채널 몇 개를 스크롤했다. 나는 단서를 찾기 위해 조금 더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이 휴게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거의 확실히 낡아빠진 소파를 일해서 2분 동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겁에 질려 약간의 분노를 느끼며 소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커피 얼룩이 몇 개 있고 분명히 보였던 팔걸이 중 하나의 천이 찢어진 빛바랜 비 녹색이었습니다. 더 좋은 날이면 집에 있는 폐차장이나 중고가게에 더 있을 것입니다. 베개를 들어보니 접이식 침대이고 그 위에 시트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맥박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브루스가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지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꺼내 침대 시트는 주름이 가득하고 엉망이었고 색스로 인해 젖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간 더 어두운 노란색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립스틱 얼룩이 한두 개 있는 것 같았고 침대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를 열자 소파 및 바닥에 잔해물이 보이자 오른손을 뻗어 침대 위 공간으로 손을 뻗어 아래 청소되지 않은 카페트 위에 손을 뻗어 물건들을 하나씩 끌어당겨 마침내 발견했다. 37센트짜리 펜 깨진 커피잔 빈 KY 젤튜브와 레스토랑에서 받은 영수증 제시카가 즐겨 먹던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받은 수표. 그리고 그녀의 시그니처인 매끄럽고 우아하며 뒤돌아봐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 수표는 단지 여러 가지 이야기나 변명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설픈 정황 증거에 불과했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내 생각의 마지막 안개가 걷혔고 그녀의 화요일 약속 일정에 대한 조금 불쾌한 기이함도 그녀의 속옷 사용에 멍이 들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대에서 모든 것이 바람을 피우는 아내와 형편없는 처남의 명확한 그림에 추가되었습니다. 갑자기 브루스를 겁주어 고백하게 하려는 나의 계획은 나쁜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배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고 대결이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증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들의 배신이 일어날 시간과 장소를 알면 거의 확실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내가 필요하다는 증거 나는 침대를 접고 소파에 앉아 이를 악물고 레이지 마이 하어트 두근두근 사업 거래에서 몇 번 사기를 당했고 카드에서도 한 번 속았던 기억이 있지만 살면서 그런 배신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점차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하나의 불타는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조금 진정되고 내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초연하고 감정적이지 않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브루스와 내 아내의 취약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때 상처받은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러한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내 첫 번째 환상은 브루스를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징역형으로서 두 번째 생각은 대출을 거부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미결제 금액은 즉시 나에게 반환되어야 하지만 버니가 특히 공격적인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고려할 때 한 번 나에게 말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면 특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나는 브루스의 사무실을 돌아보면서 브루스를 무도회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서서 공급업체와 악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가 손을 흔들고 공급업체를 문까지 걸어갔다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휴게실로 안녕 존 뭔가 잊어버린 거 있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브루스 잘 들어봐. 나도 생각해봤는데 오늘 내가 잘못된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정말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훌륭한 사업가이고 이 가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서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신의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제가 잘못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 존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가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가족이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로서 당신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 없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개인 계좌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서 신탁 자금 인출을 요청해야 하지만 솔직히 버니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굴복하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돈을 얻을 거예요. 브루스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듣자 얼굴이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것 같네요. 이 사업이 곧 성공할 테니 이 대출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저도 안전합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브루스 번이 물론 당신이 담보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고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합의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며칠 안에 모든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주일 이내에 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버니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버니가 얘기하고 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화로 몇 가지 메모를 하고 그가 곧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한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그가 통화를 끝내는 동안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그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화를 끊은 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존에게 왜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긴장해서 목을 가다듬고 버니에게 말을 하려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상당히 큰 대출을 받으려면 신탁에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았는지, 얼마를 돌려주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컴퓨터에 마우스를 대고 아이콘 2개를 클릭하여 신탁기금 데이터가 요약된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목을 가다듬고 더욱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류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버니를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밀 유지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일이며 세스나 여기 직장이나 가족 중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나 외에는 누구도 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그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여 눈썹을 찌푸리고 잠시 머뭇거린 후에 존이 이것이 불법이라면 불법이 아니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건전한 합법성의 정점인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계속했습니다.
돈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대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출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대출금을 적절하게 담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공하고 미납에 대한 처벌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기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으니 당신은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왜 주저했는지요? 대답하기 1분 전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형부 브루스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고 그 이유는 제시카가 서프라이즈의 눈썹을 치켜올리고 몇 번 입을 열어 대답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침내 마셨다. 테이블 위에 서서 물 한 잔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이거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일주일 안에 문서가 완성되었고 개인적으로 브루스에게 가져가서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이름이 작은 근육질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앉았던 그의 사촌이기도 한 팀 알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팀 어젯밤에 봤는데 사업 대출에서 기대한 것과 거의 비슷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브루스를 지적해 알았어. 브루스는 평소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정보를 알려줘. 팀은 목청을 가다듬고 브루스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마치 브루스가 사업 운영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의 시선에서 경멸의 빛이 감지된 것 같았다. 알았어. 우선 이 42만 5천 달러 대출금은 7년에 걸쳐 상환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꽤 표준적인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불이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에 6천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브루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합산하기 때문에 귀하가 받게 될 실제 금액은 36달러 5천 달러에 불과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출을 받았으니 존은 6만 달러를 돌려받고 나머지는 당신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이탈리아 억양이 있는 잘난 체하는 브루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팀은 그를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대출은 확보되었습니다. 담보로 그것은 귀하의 사업 및 카약 위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부두를 사냥하는 곳입니다. 브루스는 팀과 대화하는 동안 사업이 망할 경우 자네 신뢰가 보호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잠시 움찔했다. 빨리 추가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업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버니 블랙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고 제2에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조나. 저는 최대한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브루스가 나에게 보여줬어요. 나는 웃었지만 당신이 아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매우 보수적이며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신뢰가 보호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싶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이유로 사업이 실패하면 신탁에 대해 보상할 것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팀은 눈살을 찌푸리고 브루스를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이행을 하면 신탁으로 이전된 사업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오리 사냥을 위한 땅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우리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브루스는 아마도 팀에게 경고를 이해하고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진지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결과가 여전히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솔직히 나는 사업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고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 대출을 받는 것이 불충분한 지불 후 이미 3개월 후에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가 마치 우리가 비밀을 공유한 것처럼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합니다. 버니가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손해배상 기간을 부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시커는 계속해서 브루스가 그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브루스 자신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심코 말하고 싶었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브루스의 사업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통찰력이었습니다. 제시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 생활을 끝내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배신을 생각할 때 매일 우울함에서 분노와 혐오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발하지 않고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고 섹스는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외출이 없었을 때 나는 수년 전 18세 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다소 더러운 성적 만남의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봄방학 어느 날 밤 우리는 기분을 풀기 위해 티아나에 가서 꽤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가슴 아픈 섹스쇼를 보고 어떻게든 몇 가지를 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분명 30대 여성과 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꽤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미학적 아름다움에 대한 내 생각이 확실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나는 그녀를 침대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했고 나가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지만 친구들은 내 남성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를 괴롭혔다. 내 성적 지향과 그 모든 재주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재빨리 가짜 미소를 짓고 이를 악물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일을 끝내기 위해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바위에 있는 축축하고 깔끔하지 않은 개인실, 말하자면 나는 그녀가 거기에 있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일종의 성적인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결국 그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잡고 그녀를 즐기는 것처럼 밀실 공포증적인 방, 더러운 시트와 그녀가 발산하는 악취 때문에 다음 몇 주 동안 제시카와 섹스를 했을 때 그녀는 내 상상 속에서 다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눈은 내 감정적인 코를 붙잡고 그녀를 몇 년 전 그 불쌍한 멕시코 소녀처럼 가졌습니다. 부드러움도 없고 애정도 없고 단지 생물학적 아이킬 기능만 시작하고 난이 그녀를 가능한 한 단단하고 빠르게 가는 것이 거의 너무 쉬워졌습니다. 당연히 제시카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결국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약간의 부드러운 낭만적인 섹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불평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우리가 가졌던 섹스에 비하면 완전히 나아진 것 같아요. 다른 삶이었다면 그녀는 티자나에 있는 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불륜의 증거를 얻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쉬운 일이었죠. 브루스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가게 자체를 조금 리모델링했고 하루 종일 꽤 많은 인부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뒷주머니에 내 돈 $500를 넣어둔 전기기사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카메라를 놓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월요일 아침에 조명 장치 중 하나에 브루스가 돈을 받은 후 라운지 룸의 소파 위에서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이틀 후에 그는 모든 것을 청소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브루스와 제시커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꽤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에서 보게 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음료수와 약간의 칩을 들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능한 한 냉정하게 모든 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는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보는 것이 녹음이 끝날 때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스카치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책상을 쓰레기로 2번 토하고 던졌습니다. 내 사무실 문에 있는 문진의 세부 사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하루의 시작 부분에 가서 빠른 속도로 그곳을 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큰 어깨에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쇼핑백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가방에서 새 시트를 꺼내 소파에 눕혔다. 나는 즉시 녹음 속도를 정상 속도로 늦췄고 시트를 갈아준 뒤 그 여자가 제시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암울한 느낌을 느꼈다. 다시 가방을 들고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꺼냈다. 파란 드레스를 깔끔하게 개어 가방에 넣은 뒤 허벅지 높은 스타킹 프렌치 컷 팬티와 노출이 심한 브라를 입고 가장자리에 앉아 소설을 읽으며 기다렸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이상하게도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한 번 본 이상한 공연 예술 전시회가 생각나더군요. 그곳에서 헐렁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시보다 자신의 가슴에 더 관심을 두는 청중에게 이상한 뉴에이지 시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마침내 방으로 들어갔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그를 껴안고 나서 그를 살짝 밀어냈다. 그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했다. 그는 그녀의 문제는 그가 올 때까지 결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고 둘다라고 대답했다. 몇 분 동안 키스를 했던 오래된 농담에 낄낄거렸고 제시카는 벨트에 손을 뻗어 바지 단추를 풀고 속옷과 함께 발목 주위로 끌어내렸습니다.
제가 본 섹스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면서 각각 조용히 바꾸면서 섹스는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크 브루스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10분 동안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면 지루하다고 느꼈을 메트로놈과 같은 일정한 리듬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시카가 갑자기 다리를 쭉 뻗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모습에서 제시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잠시 동안 말없이 누워있다가 그가 옆으로 굴러가며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나는 너무 상처받았고 분노했습니다. 나는 내가 본 사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내 의식에 각인되어 있어서 이 두 배신자 중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비디오를 끄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안 결혼 생활을 지키지 않고 끝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시카는 옆으로 누워 머리를 들고 구부러진 오른쪽 팔꿈치에 오른손을 얹고 브루스의 가슴에 나른하게 패턴을 그렸습니다. 서로 조용히 속삭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시카는 가구점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용히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의 둥지 브루스는 옆으로 돌아서서 라이브로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호텔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흔적을 남길 것이고 우리는 거의 얻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 중 하나를 사용하다 발각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시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놀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지난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더러운 시트를 갈아주는 것은 별로 흥분되지 않습니다. 브루스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대답에 웃었고 브루스의 표정은 사려 깊게 변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조금 진지하게 희미해졌습니다. 존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말은 민디를 사랑하고 그녀는 좋은 아내지만 때로는 그들 대신에 당신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시카는 본질적으로 소파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아 무릎을 감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슴까지 끌어당겨 브루스를 신중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리 와 브루스, 우리가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것은 특별하다. 아주 특별하지만 아니 결혼하면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함께 매우 행복하세요. 하지만 나도 존을 사랑하고 당신도 민디를 사랑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라면 그것은 단지 우리일 것입니다. 제이에는 매우 일부일처제적인 남자이고 내가 결혼했다면 그는 결코 나와 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민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몸을 굽혀 브루스의 뺨에 키스하고 왼손으로 브루스의 가슴을 문지르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과 나 같은 브루스 사람들은 한 번에 한 사람 이상을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일이지만 민디와 존은 그들의 자제 경향이 당신과 내가 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때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무실 문에 문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사랑한 유일한 여성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난 몹시 걱정했어요. 당신은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하고 나한테 무슨 생각도 안 했는지 어제 저녁에 손을 들고 그녀를 말렸어요. 직장에서 술에 취해서 못 갔어요. 집에 있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서 잠깐만 직장에서 뭐 취한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계속해서 잘했어.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었어. 나는 거의 경찰에 신고할 뻔했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었어. 너는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대답도 없이 그녀의 질문에 완전히 당황했다. 나는 그녀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커피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가져다가 열었다. 제시카.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간 그녀는 화난 듯 한숨을 쉬더니 소파 맞은편 의자에 화를 내며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대답은 어때? 존 직장에서 왜 그렇게 술을 마셨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계속해서 내 책을 뒤졌다. 케이스를 꺼내서 폴더 몇 개를 꺼내 옆 소파에 하나씩 올려두었어요. 잠시만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서류를 좀 더 정리했어요. 테이블에서 다리를 떼고 서류로 교체하고 기댔어요. 앞으로 호화로운 식사를 기대하는 듯 두 손을 비비며 제시카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하자. 어젯밤 1 이후에 어젯밤 1 제시카의 공격적인 태도가 빨리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래, 난 당신이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봤죠. 라운지 소파에서 당신과 브루스가 섹스하는 영상을 보고 생각했어요. 조금 불안해서 좀 지나쳤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합니다. 저는 당혹에서 충격, 두려운 혼란으로 얼굴이 변한 제시카에게 감정 없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려 있어 작은 경련성 움직임이 간신히 열리고 닫히며 의미 있는 소리 하나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점점 젖어가는 그녀의 눈은 탁자 위의 종이에서 나에게로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를 치우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존, 이해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시카, 넌 그렇게 멍청할 리 없어. 난 너와 브루스, 그리고 너희 둘이 어제 그리고 1년 동안 격주 화요일에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서류를 가리켰다. 결혼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카가 갑자기 헐떡이며 입을 잠시 가렸다. 존이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 라이브로 이해한 것 같다. 내 DVD를 꺼냈다. 서류 가방을 내 손에 쥐고 어젯밤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향해 밀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가 쳐다본 친절한 처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진정한 금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독사를 보고 있는 듯한 DVD는 물리적으로 약간 움츠러들지만 그것을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본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 사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과 헌신의 철학을 가르치자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잠시 그녀가 나에게 다가올 것 같았지만 나는 손을 들고 그녀를 멈추고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앉았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는 목소리에 떨림을 숨기려는 의도로 의도된 거짓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존,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항상 우리의 차이점을 기꺼이 수용해왔으며 제가 그녀를 방해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치관과 재능이 있다는 모의 코웃음으로 그녀를 방해하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남편을 속이는 것이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솔직히 리브, 저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재능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나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낡은 생각을 제외하고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성공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변명으로 나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충실해야 할 때 속이고 속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리브의 변명일 뿐입니다. 누구나 동시에 여러 사람과 연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해서 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기꾼이 됩니다. 사과하고 화해하는 제시카는 사라졌습니다. 환한 공격성과 극도로 자신감 넘치는 빅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시나요? 그녀는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공평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나 브루스에 대한 사랑을 잃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내 감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내 관계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중세의 규범 때문에 결코 내 행동에 대한 감정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사기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울을 볼 때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의심도 없고 그녀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고 열정적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은 붉어져 있었다. 그녀 안에는 불이 있었다. 눈이 내가 그녀에게 도전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만두었습니다.
하루는 한 남자를 사랑하고 다음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많은 다른 남자들과 일종의 개방적인 관계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네, 제발 각자 자신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척 하십시오. 당신이 브루스와 섹스를 한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부정직하지 않았다는 속임수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열정을 느꼈고 내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다음 계속해서 당신은 누락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접한 진실의 가장 큰 누락은 당신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에게만 헌신하는 커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브루스가 가구점에서 당신의 값싼 모험을 숨기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리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당신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이상한 가족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녀의 입은 꽉 다 물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천천히 고개를 흔들고 내가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녀의 감정을 뒷받침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자 나는 서류를 그녀에게 더 가까이 옮겨서 이 대립을 깨뜨렸습니다. 읽어보고 변호사를 찾으세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라이브로 운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순간 그리고 엉성한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그게 당신이 혼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그날 저녁에 직장에서 더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재빨리 제시카 이전의 나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자 사업가 둘 다 없는 외톨이 내가 직장에서 보낸 시간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단순히 지옥이 되었고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이것을 알아차렸지만 나는 집에 앉아있으면 제시카에 집착하고 마음속으로 그녀의 일을 덜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현재 브루스와 성관계를 갖고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일에 전념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결혼 생활을 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공격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작용의 지연과 고통을 의미했을 것이며 저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신속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시카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위협과 지속적인 지원의 대가로 거액의 일시불을 제안했습니다. 청혼을 거절하고 결혼을 위해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결혼 생활. 나는 그녀가 돈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반쯤 진지하게 반대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내 결혼 생활은 2달이 넘었습니다. 브루스는 예상대로 지불금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버니로부터 적절한 경고와 불쾌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돈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구걸하며 변명과 약속을 담은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버니에게 강경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했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보석금 청구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금된 브루스는 저를 직접 만나자고 애원했고 저는 그 순간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가 절망적이었고 늑대들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에게서든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제시카에게서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퇴근 후 내 사무실에서 만난 회의를 앞두고 대부분의 비서들은 집에 갔지만 내 개인 비서인 셰리는 필요한 경우 서류를 준비할 준비를 하고 외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내가 본 것보다 더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며 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땀을 뚝뚝 흘리며 그 뒤에 거의 소심하게 제시카가 서 있었고 나는 그녀가 브루스보다 내 가까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숨을 쉬기 어려웠다. 제시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상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전 애인의 감정적 연결에 접근하여 브루스의 기회를 향상시키려고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내 팔에 안고 키스하고 싶은 거에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의 위험을 깨닫고 나는 이 충동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얼굴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인사를 중얼거리며 그녀의 존재를 마지못해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온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 모임에 오랫동안 참석했고 어떻게 될지 세심하게 계획했지만 제시카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제시카의 존재가 내가 생각했던 그녀의 연인의 실패와 그녀를 연관시키려는 내 계획에 어떻게든 방해가 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녀의 존재가 결과를 더 즐겁게 만들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브루스는 나와 악수한 후 나를 매료시키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활짝 웃으며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가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기를 바라두며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정을 갱신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가능한 한 감정적으로 그의 짧은 말을 멈췄습니다. 브루스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의 사과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때린 것처럼 그의 의자에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오므리고 걱정스럽게 코로 깊은 숨을 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 존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는 마치 이것이 내 회의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며 마치 내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단지 참았다. 나는 기대하는 몸짓으로 팔을 벌리고 그가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초조하게 입술을 핥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돈을 돌려줄 생각은 다 있었지만 집에서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했다. 그는 버니가 어떻게 강압적인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그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사업이 회복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내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면 내가 더 나은 재정적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브루스의 불안한 미소를 그의 이마에 맺힌 야른 땀막과 불쌍한 얼굴을 천천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오른손이 보여준 떨림은 통제되었습니다. 브루스 당신이 노골적인 사기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에게 유해를 줄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괴로움으로 휘둥그레졌고 내가 그를 멈추자 그는 항의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을 들고 이리 와 브루스 당신은 결혼한 며느리를 망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남자를 신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여자의 남편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브루스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고 제시카는 초조하게 목을 가다듬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존 제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브루스를 처벌할 수는 없어 제시카 나는 그녀에게 순수한 적대감의 표정을 지으며 화를 냈다. 어쨌든 난 옛날 생각에 너한테 말을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난 아직도 내가 걱정되고 내가 그녀의 말을 날카롭고 큰 소리로 방해했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너의 존재는 브루스가 비유적으로 말 그대로 너에 의해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생각나게 해 브루스에게 부탁을 하고 편안히 앉아 멋지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댓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턱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내가 주장한 대로 하고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브루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루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일정에 따라 제때에 빚을 갚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작업 종료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브루스는 적극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 당신은 내 사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브루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조언은 돈을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은행을 찾으십시오. 나는 상관하지 않고 돈을 벌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대출을 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의지했을 것이고 우리 가족은 그 종류의 돈이 없다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브루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돈 난 그들이 하는 건 알아. 아니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도와주겠지만 그들은 할 수 없어. 제시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돈을 달라고 했니? 브루스는 다시 앉아서 리브는 살지 않아. 리브는 웃지 않았어. 물론 나는 그녀에게 15만 달러 수표를 썼다. 그녀는 돈이 많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고
브루스는 그녀가 갑자기 느낀 지불금에 대해 그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긴장됐나 좀 메스꺼울지도 몰라 내 갖고 있지만 이 돈이 필요해 또 웃었어. 생방송 중단 애초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브루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기억나는데 왜 지금 망설이는 거야? 브루스가 사업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가 돈을 벌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에게 설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것이 나에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기대감에 찬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을 삼키며 브루스를 잠시 쳐다보더니 깊은 숨을 쉬며 나를 돌아보며 그녀는 어깨를 펴고 막연하게 반항적인 어조로 잠시 동안 차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브루스는 더욱 자신감 있게 걷고 제시카는 내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았을 때 실망하며 걸어갔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남겼다. 기억해라 브루 나는 단지 돈이 필요한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가 나에게 침을 뱉은 돈은 내가 얻을 것이다. 제시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계속해서 사업적이며 모든 사람과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인적인 대화를 계속 피했습니다. 사회적 기회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일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내 아내의 배신에 대해 말했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그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물론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브루스의 월별 수표도 그 수표는 어느 정도 씁쓸한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디가 나에게 연락했을 때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나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브루스와 제시커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사건에 대해 완화된 버전을 그녀에게 고백했고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실망과 공포를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연인이고 브루스와 제시카가 계속해서 서로를 만나는 일종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추측했다고 막연하게 암시했습니다. 제시커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내 반응은 씁쓸하고 가혹했으며 두 번째 통화가 끝날 무렵 그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디의 명백한 관용은 감정이 브루스와 제시커가 지불한 대가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브루스가 자신의 빚을 갚고 제시커에게 빚을 갚을 것이고 그들 모두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해결될까봐 매우 두려웠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은 현대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에게 고개를 저으며 나를 남겨둘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브루스와 제시카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가구 쇼룸이 불타버릴까 봐 걱정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두 개의 경복이었습니다. 나는 근처의 여러 건물을 위협하고 야간 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나는 음모를 보지 못했지만 버니는 보았고 그는 즉시 나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해 나에게 화를 냈다는 의미를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뢰가 상당히 물거품이 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순히 위치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확신시켰으며 화재에 대해 명백한 질문을 받았고 촉매제가 발견되었을 때 보험회사에 문의했습니다. 가게에서 수입도 없이 즉시 지불을 거부한 브루스는 대출을 불이행했고 나는 그 부동산의 흡연 폐허와 35에이커의 미시시피 오리 사냥터를 구입했습니다. 범죄 수사는 거의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형사들은 브루스에 대해 꽤 좋은 정황 사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커 그들은 가게가 돈을 잃고 있고 제시커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다른 출처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가능한 한 조용히 마지막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지만 크게 할인된 가격에도 구매자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화재가 발생한 밤에 제시카나 브루스가 매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나 화재를 시작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장에 불을 지르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다는 이론에 따라 제시카의 집 컴퓨터 전화 기록에서 방화라는 용어가 포함된 수많은 검색을 발견했습니다.
방화 유죄 판결을 받은 최소 2명의 남성과의 통신 기록에서 제시카가 현금으로 15만 5천 달러를 인출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제시카와 브루스는 꽤 좋은 변호사를 그녀가 남긴 돈으로 샀을 것이고 아빠는 그가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들은 1급 방화와 사기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혐의를 받고 거기서부터 변호인은 4급 방화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태그 게임을 통해 재판 날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재판 첫날에 로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증인 목록에 있었습니다. 단단한 나무 벤치 신문을 읽다가 무심코 타일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데 법원 직원이 나와서 마침내 재판이 취소되었고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시카와 브루스를 떠나기 위해 여러 경찰관과 변호사와 함께 복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코 밑에 밀어넣었지만 그들은 논평을 거부했고 기자들은 변호사에게 돌아섰습니다. 브루스는 민디를 만나 로비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있었지만 제시커는 내 쪽을 바라보며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대하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 오늘이 당신에게 행운의 날입니다. 씁쓸하게 웃으며 조롱하며 고개를 저었다. 충실한 아내를 갖고 싶었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어. 너가 없으면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내 돈만 원한다고 콧방귀를 잘 뀌고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대답했어. 이제 당신은 내가 이걸 돌려받았고 그녀가 웃었던 가게가 있는데 담배를 끊었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똑한 사업가가 좋은 자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며 콧구멍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난 라이브로 작업 중이에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는 아니에요.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있게 웃었어요. 아니,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은 무엇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희 사업가들은 그걸 등가 대체라고 부르잖아. 좋든 싫든 날 그리워할 거야. 당신이 가진 그 풍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쁜 중성적인 여성들의 비좁은 공간, 이것은 당신과 레즈비언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제시카는 내가 방사능인 것처럼 움츠러드는 나의 마지막 말에 갑자기 평정심을 잃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경멸의 가면이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몇 번 공격적으로 들끓다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경건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그녀를 나에게서 끌어내려갈 때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구멍에 혼자 있을 것입니다. 내 노예와 결혼한 사람도 없이 그녀가 나에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완전히 증발하고 경멸적인 증오만 남았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우울의 파도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내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늘게 웃으며 공개적으로 다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마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다이어트 부족을 계속했지만 시간이 거의 지나지 않아 나는 감옥을 떠날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계속 나아가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혼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지루한 전 애인 비서와 결혼하게 될 때 당신은 그녀 뒤에서 문이 닫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갑자기 나머지 관계를 끝내는 것을 여전히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돌아서서 법정 밖으로 나갔다. 내 하루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끝났고 이제 어떤 회의나 회의도 없이 커져가는 낙담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 불타버린 현장에 가서 내 삶에 대해 생각하자. 기온은 떨어지고 바람은 계속 휘몰아쳤다. 재킷을 입고 얼굴을 찌르며 주변을 둘러보며 자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상황을 구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고 나의 주된 소망은 모든 것을 팔아 손실을 잊어버리고 항상 하던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했을 수도 있고 영리하기도 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가구 매장을 열 수도 있습니다. 브루스가 실패한 곳에서 가구를 성공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광고로 인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빌보드, 아마도 TV 광고일 수도 있고 브루스와 내 전 애인이 놓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시커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막판 판매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와 관련하여 제가 내릴 결정은 다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전반에 대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제시커는 나에 대해 옳았습니다. 사실 그녀를 만나기 전 나의 유일한 사회적 성향은 친밀감의 위험을 피하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전하지만 상대적으로 즐겁지 않은 삶나는 다시 나의